질 높고 풍요로운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질풍노후. 오늘도 저와 함께 노후 설계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떨까요? 은퇴 후 행복은 재산순이 아니잖아요. 공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 진짜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인지 이야기 나눠볼 김동석 은퇴전략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은퇴전략가 김동석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너와 나의 은퇴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진짜 은퇴, 가짜 은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직업이 많으신데 현재는 메인으로 은퇴 전략가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전 직업이 직업군인이셨다고 들었어요. 네, 34년 2개월을 했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길죠? 오래 하셨네요. 네네. 지난해에는 은퇴 관련한 책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은퇴의 3대 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은퇴 3대 자산, 경제적 자산, 건강 자산, 심리적 자산. 제가 책에서 진짜 은퇴와 가짜 은퇴를 어떻게 구분했냐 하면 조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은 진짜 은퇴자. 그런데 정말 돈은 많아. 그런데 가족관계가 무너졌어. 또는 진짜 돈도 많아. 가족관계도 너무 좋아. 그런데 건강이 없어. 이 3대 자산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가짜 은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노후 준비하면 사실 경제 자산, 그러니까 재테크만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건강이나 심리까지 잘 보살피기 위해서는 똑똑한 은퇴 전략이 필요할 것 매우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전략에 대해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 진짜 은퇴 3대 자산을 중심으로 내가 조금 전에 우리 박소영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돈에만 한정되다 보면 사실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가족관계가 다 무너져요. 사실 가장들은 내가 돈만 열심히 벌어다 주면 은퇴하고 나면 우리 가족이 전부 다 나를 반겨줄 거라는 착각 속에 살거든요. 근데 막상 가족들은 그것을 잘 인정해 주질 않아요. 따라서 이제는 은퇴 준비를 할 때 최소한 3년 전부터는 좀 가족들과의 화목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이 가족과의 관계, 즉 심리적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울러 직장생활 활동하는 그래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직장생활 하다가 바쁘다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을 놓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들어갔다가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진짜 은퇴 3대 자산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노후에는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또 취미 생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취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취미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취미 활동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사실 100세 시대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12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취미라는 게 없이 그냥 막연히 집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삼식이 소리 듣고 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취미 활동은 반드시 필요로 하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꼭 하지 말아야 될 취미 활동이라면 골프 같은 겁니다. 즉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은 사실 라운딩 한두 번 갔다 오면 한 달 생활비가 아니 본인의 용돈이 다 사라지는 거죠. 이 취미 활동이 중요하긴 한데 가능하면 쉽게 누구하고나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돈이 적게 들어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취미 위주로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골프나 이런 거는 좀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는 운동은 아닌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취미 활동이라고 하면 혼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이나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가족과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능하면 저는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꼭 하나쯤 하고 두 번째는 각자 또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따로 하는 이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어느 날 저희 딸하고 자전거를 타고 막 시와 방배일로 갔다 온 거예요.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엄마를 어떻게 자전거를 가르쳐가지고 엄마랑 셋이 자전거를 타고 오면 정말 좋겠다. 와우, 김혜진.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했지? 근데 엄마 자전거를 못 타잖아. 어떻게든 타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을 막 했어요. 전국 지자체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자전거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동의도 안 구하고 제가 등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앞에만 갔다 오면 돼 하고 데리고 나온 거죠. 그리고 저 시와 방조제 가운데 가면 시흥시 그 나래 휴게소가 있거든요. 거기 다니다 보면 자전거 타는 많은 그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뒤에 배당에다가 뭐 과일도 커피도 담아가지고 오다가 그 바닷가에 앉아서 자전거 세워놓고 그 테이블에 앉아서 뭐 과일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이러는 걸 보면 자전거를 또 우리가 자전거 취미하면 몇백만 원짜리 자전거 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적당히 한 2, 30만 원 정도 주면 동네에서 타고 다닐만 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늘 다니던 길로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얼마나 좋은 곳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딱 가보잖아요. 그러면 와, 내가 사는 지역에 이렇게 좋은 곳도 있었어? 이런 숨은 명소를 많이 알게 돼요. 작은 소공원도 만날 수 있고요. 정말 하천에 무르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운동도 되지만 내가 몰랐던 내 지역에 숨겨진 명소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아이들과 부부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늘 같이 자전거만 탈 수는 없잖아요. 네. 때로는 나 혼자 하고 싶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할 수 있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하시고 부부가 따로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은퇴 세대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떤 분은 댄스 스포츠가 너무 좋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코로나 시대만 아니라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댄스 스포츠.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이거보다 적게 들어가는 건 이제 우리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콜라텍 이렇게 시켰잖아요. 이게 이제 사교춤이라고 하는 댄스. 여기 가면 어르신들이 가면 1,000원 받거든요. 입장료를. 1,000원 아니면 2,000원 받아. 그러면 여름이잖아요. 에어컨이 빵빵히 나와. 생음악 라이브를 쫙 해주는데 엄청나게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적은 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거. 때로는 뭐 배드민턴도 괜찮고 등산도 괜찮고 주변을 산책해 보는 것도 괜찮고. 자, 여기서 핵심은 각자 즐기는 취미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은퇴 상담을 하다 보면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뭐 수영을 해요. 또는 배드민턴을 쳐요. 또는 뭐 테니스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서 하세요? 이러면 회사 근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퇴직하면 어떡할 건데요? 퇴직해도 해야죠.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출근하면서 아침에 일찍 가서 수영을 하고 출근하는 거고 아침에 일찍 가서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테니스를 하고 출근하는 거예요. 즉 은퇴를 했다는 얘기는 회사를 안 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거기 갈 일이 없잖아요. 은퇴를 바라보는 시점에서의 취미 활동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중심으로 취미 활동을 계획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자기 회사 근처에 중심으로 운동하던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은퇴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경제적인 여력이 많지가 않잖아요. 정말 추천하고 싶은 건 돈 걱정 없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을 갖추는 걸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 내가 거주하는 거주지 중심으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와 따로 할 수 있는 취미를 고려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취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살짝 짚어주셨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또 주의하거나 지양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취미 활동을 할 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정말 뭐 취미 활동을 꼭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게 필요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취미 활동은 무엇보다도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요즘 7시에 줌으로 독서 미팅 진행을 해요. 이것도 어쩌면 취미 중에 하나죠.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최소한 6시에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책도 한 번 더 보고 샤워하고 씻고 그다음에 커피 한 잔을 딱 내려놓고 그다음에 책을 좀 쭉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뭐냐 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취미 활동을 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나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대한민국이 복지 천국인 나라예요. 내가 사는 주변에 첫 번째 어딜 방문하냐면 복지관, 두 번째 시청, 구청,
내 주변에 주민자치센터, 주변에 백화점, 그 다음에 마트 이런 거 다 뭐가 있죠? 문화센터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 문화센터는 몇만 원이면 한 학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런 거예요. 몇만 원을 내면은 한 학기 3개월을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뭐 노래를 배우든 기타를 배우든 바이올린을 배우든 요리를 배우든 무엇이든지. 그리고 주변에 또 하나 어디를 가보시냐. 도서관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이사 갈 때 가장 1순위로 따지는 게 집 근처에서 반드시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 게 제가 이사 갈 때 첫 번째 따지는 거예요.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또 자기가 재능 기부로 뭘 가르치는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배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미 활동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꼭 해야 되나?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잘 모르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배울 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취미를 즐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취미 활동을 즐기기에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막막한데 취미는 욕심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취미를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삶의 만족도도 높여주고 이렇게 부부와 가족 간의 사이도 네. 더 좋게 해주는 노후 취미, 이 부부의 공통 취미와 또 개인 취미 하나씩 꼭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